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에서 낸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권입니다. 5월 21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단체 명의로 낸 유인물 가운데 유언비어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의 유인물입니다.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민족사의 비극이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신성한 국토방위 의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군인이 제2의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수특전단의 구호는 젊은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려라 였으니 전두환의 친위대 공수특전단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한 광주 시민들의 참상은 필설로서 말할 수 없고 눈뜨고는 볼 수 없었으니 나이 많은 어른들은 하나같이 6.25 때 인민군들도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다고 통탄하였다. 지금 광주 천지에는 젊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죄가 되어 생명을 잃어야 하거나 병신이 되어야 하는 처절한 운명에 놓여 있다. 광주 시민 70%는 죽여도 좋다. 개 몇 마리 잡았나? 의 이야기는 공수특전단들의 입에서 구호처럼 나온 이야기다.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살육작전에 앞서 경찰 간부들의 가족은 모두 안전지대로 피난했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는 이 학생의 시체를 시민들이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게 하자 공수부대는 병원까지 뛰어들어 간호원을 굿하고 기물을 파괴함으로써 치료가 불가능하게 하였으니 베트남 전쟁에서 양민을 학살했던 만행의 신뢰를 이렇게도 같은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유언비어에 대한 언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두환이가 21일 발표한 광주 사태에 대한 내용의 몇 가지 정언을 적어보자면 유언비어라고 뒤엎은 사실들이 첫째, 40명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 그대로 공수부대의 칼에 의해서 벽주에 피를 뿌리고 죽어갔다. 둘째, 이 학생 운운한 부분은 광주역 분수대에서 이 학생들을 발가벗긴 채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현재 상황은 전 광주 시민의 용기로 봉기로 공수부대원들은 쫓겨나고 광주 시내의 전 관공서가 불에 타고 있으며 모든 교통통신은 두절되고 있고 군대의 진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송정리 철길을 파헤쳐버리고 온 시민들의 외치는 구호는 죽자 죽여달라이다. 부마 사태 때에는 전라도 출신 군인들을 진주시켰고 근본 광주 살육작전에는 경상도 출신의 공수부대들을 투입시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잔인하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 속셈을 채우려고 하는 전두환 일파의 반민족적 만행을 온 국민은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친 게 전두환 일파를 몰아내지 못한다면 이 땅의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끝없는 억압과 착취뿐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투쟁의 일선에 일어서서 애국가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며 나아가자.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이상의 믿어지지 않는 참상은 80만 광주 시민이 그 정인이다. 광주 시민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투쟁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이 유인물을 주우신 분은 복사하여 주위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실보도를 외면한 신문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자율화에 서명했던 조선대의 교수들은 17일 12시경에 사복정보원들에 의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토하도록 구타당하며 연행되었으나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다. 다음은 광주시민 총궐기문입니다. 400만 전남도민이여 총궐기하라.
전남 애국 청년들이여 총궐기하라. 전남 애국 근로자들이여 총궐기하라. 전남 애국 농민들이여 총궐기하라. 80만 민주시민들이여 총궐기하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끝끝내 싸워 저 원한의 살인마 전두환을 흉악한 국민의 배반자 유신잔당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 피토하며 죽어간 우리 아들 딸들의 한을 풀어주자. 공산당보다 더 흉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의 사병 특전단은 우리 젊은 학생들을 총칼로 찔러 배를 갈라 죽였으며 처녀들의 귀를 자르고 부녀자들을 발가벗겨 배를 갈라 죽였으며 그 창자를 거리에 널고 심지어는 어린애를 개머리판으로 골통을 부셔 죽였다. 하늘이여 이 원통하고 피맺힌 시민의 분노를 아는가. 3천만 애국 동포여 이 억울한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가. 민주군대여 말하라. 저 흡혈 살인마 전두환과 유신장당 놈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민주를 외치는 순박한 애국 시민을 죽일 것인가를 민주경찰이여 대답하라.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죽어가도 그들에게 체류탄을 쏘아댈 것인가, 아니면 민주국민의 편에 서서 무참히 죽어가는 애국 시민을 살릴 것인가를 처절한 공포의 강주 핏빛으로 물들은 아스팔트 위에 무참히 죽어가는 시체 더미 위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함께 모였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무엇을 무서워하랴.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우리에겐 분노와 원한과 구국 민주 일념뿐이다. 시민이여 손에는 돌 몽둥이를 들고 일어서라. 농민이여 손에는 닥치는 대로 공구를 들고 일어서라. 3천만 애국 동포여 모두 일어나라.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제는 다시 빼앗길 수 없는 찬란한 민족의 꽃을 피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전 도민은 무기를 들고 매일 정오를 기하여 전남 도청 앞 광장, 강주공원, 금남로, 신역 등 광주로 모이자. 1980년 5월 21일 전남 민주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 민주청년 민족구국 총학생연맹 33페이지에 있는 전남 민주회로입니다. 아 슬프다. 500만 전남도민은 뭘 하고 있느냐. 밤새 내렸던 하늘의 서러운 빗물도 피바다를 이룬 우리의 민주 자유의 뜨거운 피를 씻어내지 않았더냐. 민주 인사들아,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나고 피를 먹고 열매를 맺는단다. 그도 뜨겁고 힘찬 젊은만의 피를 말이다. 사상자 및 부상자 5월 18일 0시를 기해서 현재까지 사상자 6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 주요 참혹상 어떤 임산부를 칼로 찔러 태아까지 튀어나오는 만행을 저질렀다. 000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 2명을 개머리판으로 골통을 때려 부셨다. 공룡터미널에서는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거리에 널려놓아 시민의 분노를 샀다. 양동 복개상가 다리 밑에 여고생의 시체 27구가 처참하게 내버려져 있었다. 000에서는 어떤 여교사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겨 난도질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시체를 거리에 방치해두거나 쓰레기차에 실어 함부로 처리해 그들의 잔악상과 잔인무도한 행동을 재확인시켰다. 연행자에 대한 처우, 수많은 학생과 민주시민을 거의 반실신 상태로 연행하여 돼지우리 같은 곳에 수용하여 인간 이하의 처우를 했다. 전남 민주인의 방향, 애국시민이여, 애국근로자여, 애국농민이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우리의 목표를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민주정신에 입각한 자율적 행동임을 깊이 명심하고 민주화 투쟁에 적극 나섭시다. 1980년 5월 21일 전남 민주민 1988년 12월 21일 수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45호실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호입니다. 제144회 국회에서 열린 거죠.
홍만화 의원의 질문입니다. 다음은 광주 도착 즉시 24단에 부여된 임무 및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인 박준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경에 CAC에 도착을 했더니 제가 어느 기사에서 그것을 썼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발한 61년대는 10시 반에 떠나서 오전 4시에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61연대장의 보고가 제가 4시에 도착을 해서 CAC에 와서 사령부에 들어갔더니 참모장 장사복 준장이 있어가지고 잘 왔다. 밤새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61년대는 그 지금 돌고개를 넘어 교원대학으로 가라. 거기 가서 수경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 61년대장이. 그래서 그 무슨 칸보이차를 앞세워가지고 6시 전후 해가지고 지금 광주 CAC로부터 돌고개를 넘어가지고 교원대학으로 가려고 고개를 넘어갔더니 거기에 몇백 명이 말하자면 광주 시민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어 가지고 차를 못 가게 해서 거기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연대장이 나가서 우리가 지금 작전 임무 수행차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니 한 60이 넘은 노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연대장 지금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시끄럽고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연대장 말로는 자기가 CAC 상황실에다가 무전을 했답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CAC 상황실에서 연대장이 판단해서 하라. 그래서 그럼 저는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61년대가 광주 시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CAC 사령부 연병장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주 상황으로서는 저로서는 제일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부대 중에 유일하게 완전 사단이 전개되었습니다. 사령부는 CAC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저는 그때 사단 사령부를 CAC 산하의 보병학교, 그때는 보병학교라고 그리고 무슨 보병학교의 학생연대장실을 제가 썼습니다. 2층에 방이 커가지고 그것을 사단장실로 썼습니다. 그래서 CAC 안에 있었습니다. 신명보 의원 질문입니다. 아까 광주에 내려간 경로는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열차로 간 것 외에 또 육로로 간 부대도 있습니까? 정인 박준병. 다시 제가 사단 사령부하고 61년대하고 62연대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2시 반에 출발한 것 같은데 한 1시 반서 2시 사이에 용산역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제가 기억하기에 교통부 유군국장이 그때 계엄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길래 여보 국장님 우리가 지금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프차 지휘차는 가져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기차에다가 달고 갑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유군국장 얘기가 그것이 곤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곤란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지프차를 화차에다가 싣는데 잡아매는 장비가 용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데 한 2시간 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객차에다가 이렇게 화차를 실으면 화차 속도로 내려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내려가는데 한 2시간 정도 더 걸린다. 그러니까 객차만 군인만 싣고 가는 것에 비해서 4시간 내지 5시간이 늦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럴 것 없이 군인은 다 객차로 가고 화학부대 김소령이 14대의 지프차를 내가 칸보이에서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 지프차는 칸보이로 내려보내고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광주에 가서 봤더니 그 차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10시, 11시쯤 되어가지고 인사참모가 보고를 하는데 그 14대의 칸보이 차가 8시 조금 전에 공단 입구 광주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아마 블로킹을 민간인들, 광주 시민들이 하니까 거기서 조금 옥신각신 하다가 그만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 군인들이 지프차를 넣고 그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 차도 그때 그래서 제가 뺏겨버렸어요. 뭐 뺏겼다는 말이 뺏겼는데 그래서 제가 CAC 사령부에서 지프차를 얻어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그 14대가 그만 다 그때 없어지고 군인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날 오후까지 다 돌아왔는데 내가 그 점은 참 고맙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하나는 안 돌아왔어요. 실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기억에 한 23, 4일경에 시내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하면 내가 군의관 출신인데 광주에서 의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주에 지금 출동한 24단의 운전병 같은데 우리 집에 보호를 하고 있다. 중상은 중상인데 생명은 지장이 없다. 이래가지고 27일 이후에 저희가 가서 데리고 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신명보 위원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프차 14대가 탈취당할 때 소위 시위대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박준병 의원 대답입니다. 답변입니다. 무장은 전혀 안 했던 것으로 압니다. 몽둥이 같은 것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지프차 속에는 어떤 장비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총이나 무전기나 이런 것 피탈당한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M60 기관총을 하나는 캄보이차가 같이 갔는데 급하니까 M60 기관총만 가지고 나오고 M60 실탄은 거기다 놓고 나왔다. 그러고 지프차에 달려있는 무전기 이런 것 정도에는 총은 뺏긴 것이 없습니다. 그때 또 광주 시민들도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몽둥이 뭐 이런 것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신명보 의원 질문입니다. 아까 정인께서는 그런 장비를 뺏긴 데 대해서 뭐 잘 됐다. 물론 전쟁터 아니니까 어쨌든 장병들의 소극적인 행위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제가 아주 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저희 책임의 유무를 구태여 논한다면 왜 CAC에서 안내하는 사람을 안 냈느냐 이 얘기입니다. 톨게이트 같은 데다가 보내가지고 지금 광주시가 이러니까 송정리로 돌아오라 그랬으면 사실은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CAC한테 대단히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러면 한 발 먼저 도착한 61년 되는 광주 도착 즉시 임무 수행을 원활히 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냥 광주 시내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가고 그냥 CAC에서 수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병 24단장의 증언은 상황을 아주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광주 톨게이트 앞에서 24단 지휘부 차량 집차 14대와 그 장비를 탈취한 시위대는 아주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낫에다가 긴 자루를 달아가지고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고 곡괭이 이런 농기구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두근을 쓰고 농민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정체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북한 특수군이 그때부터 개입했다는 말도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988년 7월호 신동아에 실린 5.18 당시 24단장 박준병 민정당 사무총장의 인터뷰입니다. 나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이미 신문호해가 나오고 있었을 텐데요. 당시 계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는 말이죠. 나는 사단사령부와 추가로 보내는 일개 연대와 함께 21일 새벽에 서울을 출발해 오전 8시경 송정리에 도착하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 병력은 기차를 태워보내고 내 집차를 포함해 10여 대의 차량은 고속도로로 내려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내가 광주에 도착해보니 우리 부대 차량들이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CAC에서였어요. 윤흥정 사령관에게 도착 신고를 한 뒤 잠시 머물고 있는데 인사참모가 우리 부대 집차를 다 빼앗기고 병력도 없어졌다고 보고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광주 톨게이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곳을 막고 있던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저놈들 잡아라고 외치면서 달려드니까 부대원들이 자동차를 팽개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2시경까지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다 부대를 찾아왔는데 모두 못만 왔어요. 우리 부대 차량들은 광주 시민들이 사용했고 특히 내 차는 별판을 열어 제낀 채
시내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요.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에 실린 안부웅 당시 11공수 여단 61대대장의 5.18 체험기입니다. 박준병 24단장이 5월 21일 날 광주에 도착하여 계엄군에 대적하고 있는 그 시민군 세력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비해서 그날 금남로 도청 앞에서 대치한 시민군의 실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부웅 대대장이 5월 21일 오전 금남로 도청 앞에서 목격한 대치한 시민군은 사실상 비중기군급이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입니다. 5월 21일 오전 상황을 진술하시오. 답변입니다. 5월 21일 08시경 시대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남로에 완전히 꽉 찰 정도로 운집하여 저희 병력 약 10m 전방까지 진출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시대도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고 우리 앞 10m 전방까지 전진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병력들에게 눈도 돌리지 말고 서 있으라고 지시해 병력들은 부동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시대가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돌, 화염병,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09시경 정도 되니 어제 선동방송을 하던 여자가 시군중 사이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리어카를 끌고 앞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죽은 사람이 내 동생인데 계엄군이 죽였다. 살인마 계엄군을 쫓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선동을 했습니다. 리어카는 시체를 싣는 리어카를 말합니다. 군중들이 와 소리를 호응한 뒤 칼, 도끼 등을 든 사람들이 시대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병력 바로 앞에까지 와서 도끼로 병사들의 철모를 툭툭 치면서 이 새끼를 이걸로 골을 빠게 그리고 가위 칼 등을 눈앞에 대고 이걸로 눈을 쑤서 부려 등의 위협을 해 우리 병사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병력들은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안부웅 대대장의 진술은 지난해 문병소 11공수 62대대 통신하사관이 본 참깨방송과 함께 만난 11공수 62대대 병사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2010년 5월 17일 5.18 30주년을 맞아 오종열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80년 5월 강주 그 어느 날의 슬픈 회상. 오종열. 21일 정오 도청 앞 계엄군 진지로부터 실제 사격이 퍼부어졌다. 제 부모, 제 형제, 수만 군정의 심장부를 향한 집단 발포라니 누굴 죽이라고 쥐어준 총인가? 무엇하라고 기른 군대인가? 총 맞아 산사태 나듯 홍수에 제방 무너지듯 장작더미 허물어지듯 핏물이 강물된 도청 앞 금남로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인간 사냥 사륙전. 광주여 무등산이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준태 시인의 통곡시는 거기서 나왔다. 학생 지도부인 내 동료이자 후배 교사인 김 선생의 집은 전남대 정문 앞 동네였다. 학생들 걱정에 시내로 나간 남편을 마중하러 대문 밖에 나선 그의 부인 최미애님, 시신을 끌고 가는 계엄군을 향해 놓고 가라 외치는 동네 아주머니를 향해 갈긴 총알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총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친정어머니, 쓰러진 딸을 보듬어 일으키려는데 뱃속의 아기는 살겠다고 펄쩍펄쩍 뛰더란다. 어머니는 기절하고 말았다. 망울동 구묘역 분향대 바로 옆에는 여보 당신은 천사였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남편이 새겨준 빗돌과 함께
아름다운 결혼 사진이 함께 있다. 계엄 당국이 엄중 처벌하던 유언비어는 다 이렇게 진실에서 나왔다.